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3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2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인년 신묘월 병자일이 되겠고 일지는 병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먼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겠습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이고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는 태양지화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자, 양이 있다고 하는 뜻은 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양화가 있으면 음화가 있겠고요. 음화는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가 음화가 되겠습니다. 물상으로는 정화는 등촉지화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 근데 정화가 하늘에 있는 화라고 하면 별이라든가 달 같은 것으로서 많이 비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화가 이제 지상에 있는 불이다라고 하면 뭐 모닥불 같은 거, 캠파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모닥불, 전기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촛불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등대 같은 거, 특히나 이제 정의 일주를 우리가 등대에 많이 비유를 또 하게 된다. 이건 물상으로.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화, 양화인 병화, 음화인 정화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양화인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도와주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간목이 항상 목생화해서 정화의 불꽃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는 천간 열기 중에서 가장 밝은 빛과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을 대표하는 것, 양중지존이라고 해서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음을 대표하는 것은 보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 음을 대표하면 임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개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예외죠. 이제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화는 일단 너무 치열하고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화가 너무 뜨거워지면 세상이 다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왕하면, 신왕하면 반드시 관성으로서 뜨거운 열기를 절제시켜 줘야 되는데, 이때 병화나 정화나 좋아하는 수는 양수인 임수를 좋아한다. 임수로서 물론 조후도 할 수 있겠지만은 임수로서 화의, 그러니까 불빛을, 병화의 불빛, 정화의 불빛을 보강해 줄 수 있다. 원래 조후로서 수를 쓸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좀 더 좋게 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병화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이라든가 5월 등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로서는 병화를 보강하고 개수로서는 조후한다. 그래서 이때는 관살 혼잡을 꺼리지 않고 4월, 5월에 병화가 태어났을 때는 관살 혼잡을 오히려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용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병화가 태어난 월령이 묘월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일간과 월령을 봤으면 뭘 찾아봐야 된다? 격국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겠죠. 양화가 월지에서 목을 봤습니다. 목은 병화를 생해주는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당연히 정인격이 되는 것이다. 목이 왕한 계절이기도 하고요.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는 목왕절이면서 삼양이 징기하거나 사양이 징기해서 내적으로도 병화가 굉장히 세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왕, 자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인월과 묘월이 어떻게 보면 묘월이 화가 더 왕할 것 같지만 통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병화가 인해는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통근이 된다라고 하는 점. 하지만 묘는 병화가 통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제 일간 병화가 왕하니까 임수로서 보강하고 금으로서 임수를 도와주는 그런 국세로 가는 것이 필요한데, 자, 연지에서 이렇게 임목을 봤습니다. 자, 묘월의 목생화에서 병화가 세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에는 일간 병화가 통근이 되지 않는데 인을 받기 때문에 병화 통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일간
병화가 인에 뿌리를 둬서 더욱더 일간이 좀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 연간의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굳이 이렇게 뭐 일간이 왕한테 다시 비견을 보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걸 뭐 또 병존이네라고 해서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헛소리는 아니고요. 이런 거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일간이 병화가 왕할 때는 당연히 비견인 병화가 있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해자월 같은데 일간이 약할 때는 병화가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이거는 비견이 나를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무조건 뭐 월령도 보지도 않고 그냥 일간이 병화인데 병화를 보면 좋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이론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 보게 되면 자수를 얻었습니다. 병자 일주. 수기가 부족한 중에 자수를 얻어서 일단은 봄에 가뭄이 든 것은 면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수기가 어느 정도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주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월간에 신금이 있어서 이 신금 하나를 놓고 일간 병화하고 그다음에 연간에 있는 비견인 병화가 서로 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 이걸 투합이라고 합니다. 재성 하나를 놓고 나와 같은 무리가 이렇게 투합하는 것을 투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약간은 사주에 탁기가 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생신은 어떤 생신을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를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병화가 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격은 정인격. 그래도 병화가 묘에는 통근이 되지 않는데 연에서 인을 받기 때문에 통근이 됩니다. 일간도 왕하고 뭐 인성도 왕한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고요. 병화가 투출된 것은 비견이 병화가 투출된 것은 병존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으면 안 좋다가 아니라 일간이 왕한테 굳이 비견이 투출돼 있을 필요가 없겠고 역시나 뭐 재성을 보게 되면 군비쟁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뭐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간에 이제 신금이 투출돼서 투합이 된다 그랬죠. 이 하나를 놓고 나도 합을 하고 싶고 얘도 합을 하고 싶고 이렇게 사주가 좀 혼란스러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지 있는 자수는 병화를 보강하는 용도는 없지만 그래도 봄에 수가 없으면 사주가 건조해지고 조열해지기 때문에 그 건조해지고 조열해지는 것을 정관인 자수가 이렇게 좀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연지 보겠습니다. 연지가 아니라 무자시 보겠습니다. 자, 자수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수기를 좀 더 얻어서 사주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물론 무토가 이제 뿌리가 좀 약하긴 하더라도 자, 무토가 저렇게 투출하게 되면 병화를 회광한다라고 하는 점. 회광이라고 빛을 가린다라고 하는 뜻이고 회기 무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술을 얻은 것은 뭐 그럭저럭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무토가 투출돼서 들어오는 것은 좋게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점. 기축시도 마찬가지죠. 자축 합토 물론 이제 수기가 있는 토이기 때문에 건조해지진 않지만은 또 축에 뿌리를 둔 기토가 투출해서 무토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회강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굳이 수를 좀 더 보든가 금을 보든가 했으면 좋을 텐데 굳이 토를 봐서 병화를 회강하는 것은 뭐 그다지 좋게 볼 수는 없겠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인목을 얻었습니다. 일간 병화가 좀 더 튼튼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목이 왕하면 수기가 좀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인을 하나 더 받기 때문에 화는 좀 더 왕해졌기 때문에 국세가 좀 건조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운에서는 이제 수를 보강해 줄 수 있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대운 있죠. 요 갑신대운도 인신충 될 것 같지만 자수가 있으면 신자합이 돼서 인신충 되지 않습니다. 여명 같은 경우는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생시가 되겠고요.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승목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 병신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것도 쌍비호적격 뭐 이렇게 뭐 해서 뭐 좋게 보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병자일의 신묘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황음 골랑도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화죠, 도화. 근데 황음 골랑도화 이 명칭 좀 길죠. 원래 이제 신살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안 보는데 이러한 것도 있다라고 하죠. 요렇게도 도화, 요렇게도 골랑도화, 요렇게도 또 골랑도화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조금 뭐라 그럴까 난잡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무조건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주, 구조, 뭐 대운에 따라서 심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임진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병화가 이제 인의 뿔을 둬서 나름대로 튼튼하죠. 자진합수해서 임수가 투출되게 되니 이것은 상대적으로 의외로 좀 칠살이 좀 강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 가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일간이 좀 약해지니까 이렇게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목화운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계사, 갑오, 을미 정도 이렇게 목화운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당연히 병신대운 때 신자진 수국을 짜느라고 인신충은 되지 않지만 이거는 임수가 좀 너무 이렇게 자진합수해서 너무 좀 세력을 크게 얻었다. 좀 일간 병화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 만약에 이게 5월이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묘월에 인의 간신히 통근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뭐 경인시와 마찬가지로 일간 병화가 뿌리를 하나 더 얻었고 자수의 본기인 계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수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금수운 쪽으로 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물론 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화운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차피 또 금순으로 가다 보니 이거는 이렇게 화를 얻었기 때문에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이 좋은데 그래도 목화운도 썩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갑오대운 때 요거는 좌우충이 된다 안 된다. 좌우충이 이때 되죠. 그러면 갑오대운 때는 얘하고 충할 때 개수가 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관성이 부족해지는 관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갑오시 같은 경우는 일단 좌우충이죠. 이거는 선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가 있죠. 신자합. 그러니까 이것도 수가 부족한 거는 아닌데 이제 천간으로 뭐죠? 병화가 3개. 병화 2개만 해도 병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병화가 또 생겼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이렇게 비겁이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무자시, 기축시와 마찬가지로 병화로 회강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기해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역시나 기토는 탁기예요, 그죠? 근데 해수가 있어서 해수를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일간 병화가 묘의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간의 뿌리는 연지에 있는 인목 하나의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갑오대운 때 좌우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